여러분 절대로 두부와 이것을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콩팥이 돌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과장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두부는 오래전부터 건강식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입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하고 기름기가 적으며 소화도 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식탁에 두부를 올리십니다. 순두부찌개로 끓여 드시기도 하고 담백하게 두부조림으로 드시기도 하지요. 저 역시 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나는 고기 대신 두부를 먹었는데 왜 몸이 나빠졌습니까? 사실 두부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두부와 함께 드시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제가 신장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꾸준히 드셨던 식습관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몇 달 전 새벽이었습니다. 응급실로 한 어르신이 급하게 실려 오셨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은 여성분이었는데 허리를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리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에서 소변이 내려가는 길이 돌처럼 단단한 결석에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돌이 움직일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어르신의 식습관이었습니다. 기름진 고기 대신 두부를 자주 드셨고 채소도 빠짐없이 챙겨 드셨습니다. 누구나 보기에 아주 건강한 식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한 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부를 특정 음식과 함께 거의 매일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조합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콩팥은 아주 조용한 장기입니다. 심장이 아프면 가슴이 답답하고 위장이 나쁘면 속이 쓰리지만 콩팥은 그렇지 않습니다. 콩팥 기능이 상당히 나빠질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콩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콩팥은 젊을 때와 다르게 점점 약해집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정수기 필터처럼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드신다면 콩팥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부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이야기, 두부와 절대로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도 지금 그 조합이 함께 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가 아니라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몇 달 전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어르신이 극심한 통증 때문에 구급차로 실려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세는 이르니 조금 넘은 여성분이었습니다. 허리를 부여잡고 계셨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셨습니다. 마치 몸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원인이 바로 드러났습니다. 콩팥에서 내려오는 소변 기린 요관이 돌처럼 단단한 결석에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돌 하나가 콩팥의 소변 흐름을 막고 있었고 그 때문에 콩팥 내부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결석이 움직일 때마다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통증을 경험한 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겪어본 통증 중 가장 강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의 평소 식습관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식사에 대해 자세히 여쭤봅니다.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어떤 반찬을 자주 드시는지, 하루에 무엇을 먹는지 말입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기를 거의 안 먹어요. 대신 두부를 많이 먹습니다. 채소도 매일 먹고요. 건강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식단을 들어보니 누구나 건강식이라고 생각할 만했습니다. 담백한 두부 요리를 자주 드셨고 채소 반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름진 음식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렸습니다. 두부를 드실 때 보통 어떤 반찬과 함께 드십니까? 어르신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셨습니다. 두부랑 시금치를 같이 먹어요. 몸에 좋다고 해서요. 그 순간 저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두부와 채소를 함께 드십니다. 특히 두부와 시금치는 아주 좋은 음식 조합처럼 보입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먹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조합이 콩팥 안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 두 가지가 만나면 항상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속에서는 때로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성분이 만나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콩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르신의 경우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신 식습관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결국 콩팥 속에 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식사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단순히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으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과 어떤 음식을 함께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지, 특히 콩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의 콩팥이 어떻게 일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장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을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콩팥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피를 걸러주는 거대한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피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콩팥을 지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콩팥은 몸에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돌려보내고 필요 없는 노폐물과 독소는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말하자면 몸속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필터 같은 존재입니다. 젊을 때의 콩팥은 아주 튼튼한 필터와 같습니다. 촘촘하고 강한 그물처럼 생긴 작은 여과 장치들이 피 속의 찌꺼기를 잘 걸러냅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염분이 조금 들어와도 몸속에서 생기는 여러 노폐물을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콩팥도 다른 장기처럼 세월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필터는 점점 약해지고 여과 능력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진공 청소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 샀을 때는 필터가 깨끗해서 먼지를 아주 잘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필터를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가 가득 쌓이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으며 결국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콩팥도 비슷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콩팥의 여과 능력은 젊을 때보다 상당히 낮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는 콩팥 기능이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콩팥은 통증을 쉽게 보내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많이 떨어질 때까지 특별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필터가 점점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음식은 콩팥티를 하도록 도와주지만 어떤 음식은 오히려 콩팥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단백질이 많은 음식은 몸에 꼭 필요하지만 동시에 처리 과정에서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이런 노폐물을 어렵지 않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약해진 콩팥에게는 그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자체뿐만 아니라 음식의 조합이 중요해집니다. 어떤 성분이 만나느냐에 따라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부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두부는 분명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속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조합은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아주 흔한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집 냉장고에도 지금 그 음식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제 두부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두부는 분명히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많은 의사들과 영양 전문가들이 건강식으로 권해왔습니다. 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기름기가 거의 없으며 소화도 비교적 편한 음식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많이 먹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두부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뼈 건강을 위해 두부를 꾸준히 드십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는 목적에서도 두부는 자주 권장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두부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는 말은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부에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세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몸속에서 사용된 뒤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것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장기가 바로 콩팥입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이런 노폐물을 비교적 쉽게 처리합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몸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남은 물질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콩팥의 여과 능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필터가 오래된 것처럼 점점 피로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단백질을 처리하는 과정은 콩팥에게 조금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부를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콩팥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특히 두부와 함께 먹는 음식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합은 몸에 도움이 되지만 어떤 조합은 콩팥 안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함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조합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자주 드시고 있는 식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의 입장에서 보면 그 조합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가장 흔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음식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반드시 조심해야 할 음식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미 여러 번 드셔보셨을 식사일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녁 식탁에도 올라올 수 있는 아주 익숙한 반찬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두부와 시금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음식을 함께 먹으면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시금치는 비타민이 많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상 위에서 두부조림 옆에 시금치 나물이 함께 올라오는 모습은 아주 흔합니다. 어떤 분들은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넣어 비빔밥을 만들어 드시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건강 식단처럼 보입니다. 단백질도 있고 채소도 있으니 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고 불리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식물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분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채소니까 당연히 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두부에 들어있는 칼슘입니다. 두부에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두부를 꾸준히 드십니다. 하지만 시금치의 옥살산과 두부의 칼슘이 위와 장에서 만나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아주 단단한 결정 형태로 변합니다. 이 결정이 바로 많은 요롱열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작은 결정들이 생기더라도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콩팥 기능이 좋으면 소변을 통해 비교적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콩팥의 역과 기능이 예전보다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결정들이 몸 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결정들이 콩팥 안에서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모래 같은 크기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돌이 소변이 지나가는 길을 막게 되면 극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응급실 환자분도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오랜 시간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던 습관이 결국 콩팥 안에서 결석을 만드는 환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시금치가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금치는 분명 영양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두부 역시 훌륭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많이 먹는 습관은 특히 콩팥이 약해지기 시작한 어르신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부를 드시는 날에는 시금치를 잠시 쉬어도 좋습니다. 반대로 시금치를 드시는 날에는 두부를 다른 식사로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식탁의 변화가 콩팥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또 다른 식습관이 있습니다. 어쩌면 시금치보다 훨씬 더 흔한 조합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꼭 알아두셔야 할 두부의 음식 궁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음식을 드셔보셨을 것입니다. 따뜻하게 조리된 두부 위에 송송 썬 파를 듬뿍 올려 먹는 방식입니다. 두부조림 위에 파를 얹기도 하고 순두부찌개에도 마지막에 파를 내어 향을 더하기도 합니다. 한국 음식에서 파는 거의 빠지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사실 파 자체는 매우 좋은 식재료입니다. 향도 좋고 여러 영양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채소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드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부와 함께 먹을 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두부를 드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칼슘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시려고 노력하십니다. 두부는 그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부 위에 파를 듬뿍 올려 먹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는 인과 유황, 그리고 일부 유기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두부에 들어있는 칼슘과 결합하면서 몸에서 흡수되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두부를 통해 섭취한 칼슘이 제대로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부를 먹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뼈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신 두부의 칼슘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뼈의 밀도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몸은 부족한 칼슘을 채우기 위해 뼈 속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을 꺼내 쓰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뼈는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혈액 속에 남은 칼슘은 결국 콩팥을 통해 걸러져야 합니다. 콩팥은 이미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필요한 칼슘을 처리해야 한다면 콩팥에는 또 다른 일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두부를 드실 때만큼은 파를 너무 많이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파를 드시고 싶다면 다른 반찬과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두부 위에 습관처럼 듬뿍 올리는 방식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부도 조심해야 하고 파도 조심해야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하지만 아직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두부를 먹을 때 거의 빠지지 않고 함께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짠 양념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보다 콩팥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두부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습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보다 훨씬 더 흔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께서 거의 매일 하고 계신 식사 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두부를 짠 간장에 찍어 드시는 습관입니다. 두부는 원래 맛이 아주 담백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먹기에는 심심하다고 느끼십니다. 그래서 작은 간장 종지를 하나 놓고 두부를 간장에 살짝 찍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두부 조림을 짭짤하게 만들어 드시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두부 한 조각을 간장에 잠깐 찍어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부의 표면을 자세히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매끈해 보이지만 실제로 두부의 구조는 스펀지와 비슷합니다. 아주 작은 구멍들이 수없이 뚫려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두부를 간장에 찍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부의 작은 구멍들이 간장의 짠 소금을 빠르게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하얀 두부 한 조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금기가 가득 스며든 상태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두부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함께 먹고 있는 셈이 됩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너무 많아지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 속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더 많이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 결과 혈액의 양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가장 큰 부담을 받는 장기 중 하나가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 속에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촘촘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 미세한 혈관들이 피를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혈압이 계속 높아지면 이 작은 혈관들은 점점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콩팥의 여과 기능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짠 식습관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건강을 위해 고기를 줄이고 두부를 자주 드셨습니다. 그런데 두부를 드실 때마다 짠 간장에 푹 찍어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식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나트륨 섭취가 상당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부를 드실 때는 가능한 한 짠 양념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담백한 맛에 조금씩 익숙해지면 오히려 두부 본연의 고소한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식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두부와 시금치의 조합 두부 위에 파를 많이 올리는 습관, 그리고 짠간장에 두부를 찍어 먹는 습관. 이 3가지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하고 있는 식사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먹어야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두부를 훨씬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작은 준비 과정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부를 조금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두부를 사오면 포장을 열고 흐르는 물에 한번 가볍게 씻은 뒤 바로 요리에 사용합니다. 찌개에 넣거나 그대로 썰어 반찬으로 드시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렇게 두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두부를 요리하기 전에 한 가지 간단한 과정을 거치면 콩팥에 훨씬 부담이 적은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냄비에 물을 넉넉하게 붓고 끓입니다.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두부를 통째로 넣고 약 2분 정도만 데쳐주는 것입니다. 오래 삶을 필요도 없습니다. 짧은 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할까요? 두부를 공장에서 만들 때는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콩을 갈아서 콩물을 만들고 그것을 굳히기 위해 응고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유통 과정에서 두부가 상하지 않도록 보존액 속에 담겨 포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성분들은 식품 기준에 맞게 사용되기 때문에 바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해독 능력과 여과 능력은 예전보다 약해집니다. 특히 콩팥이 약해지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작은 부담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를 끓는 물에 잠깐 데치면 이런 잔여 성분들이 상당 부분 물로 빠져나옵니다. 동시에 두부 특유의 쓴맛이나 간수 성분도 줄어들어 맛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데친 뒤 두부를 잠시 찬물에 담가두면 두부 조직이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요리를 할 때 두부가 쉽게 부서지지 않고 식감도 훨씬 좋아집니다. 이 작은 과정은 단지 요리 방법의 차이가 아닙니다. 두부를 우리 몸, 특히 콩팥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비싼 영양제를 찾거나 특별한 건강식품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식탁 위의 음식도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훨씬 건강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된 두부는 이제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두부와 함께 먹으면 몸에 좋은 조합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콩팥 건강을 생각하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좋은 음식, 궁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부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음식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미 익숙하게 드시는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미역과 다시마 같은 바다 해조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일이 되면 미역국을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미역국은 익숙한 음식이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보통 미역국을 끓일 때는 소고기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물이 깊어지고 맛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을 생각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조금 다른 방식의 미역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소고기 대신 두부를 넣는 방법입니다. 왜 이런 조합이 좋을까요?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포닌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몸속에서 요오드라는 미네랄이 배출되는 것을 조금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우리 몸에서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갑상선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혈액순환과 에너지 생산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바로 여기서 미역과 다시마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역과 다시마에는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와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균형 잡힌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물을 만나면 끈적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알긴산은 몸속에서 여러 불필요한 물질을 붙잡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속을 지나가면서 노폐물과 일부 금속 성분들을 흡착해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콩팥은 몸속에 여러 노폐물을 처리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조류의 식이섬유는 콩팥이 해야 할 일을 조금 덜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도 이 조합을 통해 식습관을 바꾸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콩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단백질 섭취를 매우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거의 드시지 않았고 식사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두부를 넣은 미역국을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고기를 넣지 않고 담백하게 끓인 두부 미역국이었습니다. 2달 정도 지나 다시 검사를 했을 때 그 어르신의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식사량이 늘어나고 몸의 기운도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음식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식의 조합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에 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부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좋은 조합이 남아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근력과 체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조합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 쉬운 근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음식입니다. 지금부터 그 두 번째 좋은 두부 식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좋은 음식 조합은 많은 어르신들께 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이 바로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어르신들을 진료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힘이 없고 쉽게 피곤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오래 걸으면 다리가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근감소라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균형이 흔들리고 넘어질 위험도 높아지며 신진대사도 점점 느려집니다. 결국 몸 전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 섭취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콩팥이 걱정되어 고기를 줄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 조합이 바로 두부와 달걀, 그리고 토마토입니다. 먼저 달걀을 살펴보겠습니다. 달걀은 오래전부터 완전 식품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달걀의 단백질은 몸에서 이용되는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먹지 않아도 필요한 단백질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D입니다. 이 비타민은 우리 몸이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달걀과 함께 먹으면 두부의 칼슘이 몸에 더 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토마토가 더해지면 균형이 더욱 좋아집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성분은 리코펜이라는 물질입니다. 리코펜은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 안에서는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조금씩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마토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함께 먹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프라이팬에 약간의 식물성 기름을 두르고 두부를 부드럽게 부셔 넣습니다. 여기에 잘게 썬 토마토를 넣어 함께 볶아줍니다. 토마토가 부드럽게 익기 시작하면 달걀을 풀어 넣어 스크램블처럼 섞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한 접시는 소화가 비교적 편하면서도 단백질과 여러 영양소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식사가 됩니다. 밥과 함께 드셔도 좋고 가볍게 한 끼 식사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많은 양의 단백질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비싼 건강식품을 찾으시지만 사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음식들 속에도 충분히 좋은 조합이 있습니다.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식탁 위의 음식이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몸에 큰 차이를 만들었던 한 어르신의 경험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만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음식 하나, 양념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어르신의 연세는 70이 조금 넘었습니다. 병원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여러 번 깨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4번, 어떤 날은 5번까지 일어나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 낮에도 늘 피곤했습니다. 몸에 힘이 없고 머리도 맑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살펴보니 콩팥의 소변 농축 기능이 예전보다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을 사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드시면서 입이 마르고 기운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약보다는 식습관을 바꿔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식사 습관에 대해 자세히 여쭤보았습니다.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어떤 양념을 자주 사용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습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부를 드실 때 항상 짠 간장을 곁들여 드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두부가 너무 싱거워서 간장이 없으면 먹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변화를 하나 제안했습니다. 간장 대신
다른 방법으로 두부를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들기름과 통깨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따뜻하게 데친 두부 위에 향이 좋은 들기름을 한 숟가락 정도 뿌리고 그 위에 고소한 통깨를 조금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도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짠맛이 없으면 맛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번 드셔보신 뒤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들기름의 향과 통깨의 고소함이 두부의 담백한 맛과 잘 어울린다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우연만은 아닙니다.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산은 혈관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통깨에는 여러 미네랄 성분이 들어 있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짠 간장을 줄였다는 점입니다. 나트륨 섭취가 줄어들면서 몸이 불필요한 수분을 붙잡아 둘 필요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밤에 소변으로 깨는 횟수도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탁 위에 작은 변화 하나가 몸에 예상하지 못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보약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서도 이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두부는 분명 좋은 음식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콩팥은 젊을 때보다 약해지기 때문에 식습관의 작은 차이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할 3가지 식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많이 드시는 습관입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고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이 만나면 몸 안에서 단단한 결정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결정이 콩팥에 쌓이면 결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를 드시는 날에는 시금치를 잠시 다른 식사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두부 위에 파를 많이 올려 먹는 습관입니다. 파 자체는 좋은 식재료이지만 두부와 함께 먹을 때 칼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뼈 건강을 위해 두부를 드시는 어르신들께는 조금 아쉬운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를 드실 때만큼은 파의 양을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두부를 짠 간장에 찍어 먹는 습관입니다. 두부는 스펀지처럼 양념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을 함께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짠 양념을 줄이고 담백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부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두부를 요리하기 전에 끓는 물에 잠깐 데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잔여 성분이 줄어들고 두부의 맛도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또 두부와 잘 어울리는 음식 조합도 있습니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와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이런 해조류에는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균형 잡힌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부와 달걀, 그리고 토마토를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는 단백질과 비타민 항산화 성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작은 변화 하나가 있습니다. 두부를 드실 때 짠 간장 대신 들기름과 통깨를 사용해 보시는 방법입니다. 담백한 두부의 맛을 살리면서도 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받는 치료만으로 완전히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서 두부를 드실 때 잠시 오늘 내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몸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배려해 준다면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과도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